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시원하게 분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진짜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부동산 재산 분석해 봤더니 이건 너무한다, 이런 분석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요. 이거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대책을 보고 예. 그 보수 언론들하고 미래통합당이 예. 그 끈질기게 요구한 공급 확대, 예. 그 홍남기식 홍콩 따라잡기 대책 아닌가. 예. 이 뭐 50층으로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 이것저것 또 집값이 더 오른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요? 아니,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더 집값을 높인다고요? 예, 더 집값을 치솟게 만드는 대책을 오늘 왜 이 대책을 누가 원해서 내놨나 예.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 김현미 장관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 예. 그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예.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내놓은 대책 같습니다. 소위 토목, 네. 그다음에 건설 마피아들이 계속해서 공급 대책 내놔야 된다. 그리고 고도 제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풀어야 된다. 이런 그 공급 대책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꼭 아니, 그렇지만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그동안 계속 예? 1년에 한 이 40만 채에서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네. 그걸 누군가 사재기를 계속해서 예. 지난 3년 동안 임대업자가 한 150만 채를 사재기했고 예. 법인이 몇십만 채를 사재기했고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재기를 해서 공급된 양의 한 60, 70%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재기를 하는데 네. 그 뭐 아무리 공급을 한들 예. 그 가격이 낮아지거나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 대책, 그리고 이 세금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예. 근데 네. 그것도 구멍을 다 뚫어놔 가지고 기존의 특혜를 누리던 임대업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부세 6%짜리는 예. 몇 명 안 50명이 되죠. 안 된다는 몇 겁니다. 명 안 돼요. 그럼 다 빠져나가고 예. 그 잡을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대책이라고 그걸 내놓고 서로 여야가 경쟁하듯이 못난이들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하듯이 집값을 계속 올릴 방법만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대책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6월 17일, 7월 10일, 오늘 8월 4일 불과 한 20일 사이에 3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아파트를 많이 공급합니다. 근데 주변보다 시세를 낮게 이렇게 계속 그 분양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 안정되고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네, 이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주변보다 낮게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공기업인 LH공사가 예. 그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네. 논밭을 뺏어다가 주인들 땅을 강제로 뺏어다가 건설업자한테 넘겨줍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업은 땅 장사만 하고 있고 예. 건설업자들은 아까 말한 그 토건 복합체는 그 땅을 받아다가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이명박 때는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 바로 옆에다가 7억에 분양을 하고 있고 민간은 15억, 20억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예. 그러니까 3억에 분양될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강남에 3억에 분양하니까 경기도에서 5억에 분양한다든지 강북에서 6억에 분양해도 미분양이 50만 채, 100만 채 쌓였습니다. 예. 집을 안 샀죠 아무도. 네.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 3억에 분양하던 옆에다가 공공부터가 7억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10억, 15억, 20억까지 지금 올라가서 하나도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 원가 자료를 그 폭리를 취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내놔라 예. 했더니 못 주겠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왜 이번에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죠? 이 정권 들어서는 지금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오고 어제도 그 LH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물어봤더니 분양 원가 공개하려면 예. 국토부 관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자기가 사장인데 국토부 가서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는 거는 이명박 때는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때는 네. 그 다 상세하게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해서 그때는 공개했어요? 예, 누가 공개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분양 원가가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막혔습니까? 막혔습니다. 그걸 이제 언제 막아놨냐면 2014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그걸 막아놓고 2014년 그때 이게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지금 바뀌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예. 그게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막았던 대통령은 예. 탄핵당하고 파면당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뽑은 대통령은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화끈하게 공개를 하고 더 화끈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구치소에 있는 분하고 비슷하게 지금 정책을 쓰고 나가니까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50%가 올랐고 서울 집값은 34%가 올랐는데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가가지고 아파트는 14% 오르고 집은 11% 올랐다. 그렇게 거짓말을. 아니 이 통계는 왜 다른 거예요? 정부가 국가가 통계를 거짓말했겠어요? 저도 그걸 참 답답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한 거를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네.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네.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더라. 네. 청와대 수석들이 가진 아파트는 48%가 올랐다. 구청장들이 가진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우리는 다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네.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자, 서울에서 10%도 안 오른 아파트가 있으면 한 군데 좀 찍어봐라. 네. 없는데. 아니 제가 사는 아파트는 한 10% 올랐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지금 물어봤는데 한 10% 올랐어요. 나홀로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나홀로는 아니고 나 세 채 아파트 두 동 아파트예요. 그런 데는 네. 근데 석 동, 5동만 있어도 네. 다 30%, 50%, 거의 강남 같은 데는 70% 거의 2배 된 데도 많은데 어떻게 평균치가 그렇게 낮다는 거냐. 그리고 평균치가 그렇게 10%, 11%밖에 안 올랐다면 예. 왜 23번, 4번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대책을 계속 발표하냐. 자, 정부가 내놓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또 부동산 가격을 올릴 그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경실련에서 이렇게 입장을 그렇습니다. 내셨던 성명을 내고 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면 자 정책을 좀 제안을 해서 이 정부는 이렇게 집값을 잡아라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데도 그 제안의 핵심은 뭡니까? 1번. 네. 자,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네. 지금 당장 2배 올려라. 네, 공시지가를.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 박근혜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네. 자, 없앴던 2014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분양 원가를 전부 공개해라. 분양 원가 공개하라. 네. 분양가 상한제 내일부터 네. 전국에 시행하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라. 후분양제 당장 도입해라. 후분양제 도입하라. 그러면 됩니다. 부동산 잡힙니까? 네. 우선 네. 이 부동산 가격이 네. 주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겁 먹을까요? 그럼요. 네. 토건복합체가 예. 균열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집값이 서서히 안정되는 기조로 갈 텐데 그걸 왜 못하는지. 경실련이 지금 제안한 정책이 그렇게 과격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쉬운 겁니다. 공시가격 2배 올려라.
2014년 없앴던 분양원가 공개하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라. 후분양제 도입하라. 이렇게 얘기하며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좀 물어볼게요. 2014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그 오늘 그저께 통과된 임대차 3법과 예? 부동산 특혜 3법,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예.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박병석 그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3개까지 쪼개서 예. 한 채를 3채까지 나눠주기로 하는 그런 특혜법이 왜 그런 특혜법이 통과했을까요? 국회에서. 그때 그 국토위 상임위원장이었던 박기춘 야당 상임위원장이 예. 그 분양업자한테 뇌물 받고 석 달 후에 구속이 됐거든요. 분양업체 이 재벌 토건회사들하고 여야 의원이 결탁이 돼 있었고 예. 그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국토위 위원은 도 구속됐고 예. 야당 국토위원장도 구속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임위에 그런 다주택자나 이 토건 출신은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1657님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초 하남 집값 3배 올랐어요. 그거 이명박 정책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책이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로 그때 집값을 얼마나 싸게 네. 3억에 분양을 한 것이 지금은 9억이 된 거예요. 예. 이명박이 지금까지 이명박 앉아서 전 대통령이 9억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예. 그때 분양은 3억 했는데 예. 그게 지금 4억 5억 가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3년 동안 네. 3, 4, 5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경기가 안 좋았어요. 경기가 침체였고. 야, 그럼 지금은 그때 코로나 전국에다가 경기가 좋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 이제 그 보수 신문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부양책을 많이 썼는데 안 올랐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그런 칼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때 쓴 부양책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왜 부양책을 썼냐면 예. 아파트가 100만 채, 150만 채, 200만 채까지 안 팔려서 미분양이 쌓이니까 그 정부가 그걸 반값에 분양가의 반값에 정부가 사들여 줬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아파트가 안 팔렸으니까 부양책을 쓴 것이고 예. 이 정부는 부양책을 안 쓴다고 하지만 5월 6일 날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 예. 6월 달 잠실 개발, 오늘도 서울 곳곳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김성수님 문자입니다. 김원동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상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혹시 실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은행 대출 부실이 이어질까 염려해서 그래서 막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한국형 뉴딜을 대통령께서 주창을 하셨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부동산으로 경기를 지탱하고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세 사는 분들이 많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걱정도 많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발언이 엄청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전세가 사라지고 전부 4년 후에는 월세로 다 된다. 네.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예. 지금 전세를 놓는 많은 분들은 자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100억 가졌는데 집을 10채 가진 사람은 월세가 이익이니까 월세를 놉니다. 네. 근데 전세를 놨다는 거는 자기가 10억밖에 없는데도 집을 10채 가져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손해인 줄 알면서도 전세를 놨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3,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어디서 뭐 50억, 100억이 생기지 않는 한 월세로 전환을 안 하고 계속 전세를 놓을 건데 그걸 같은 야당 의원이 박수를 쳤다는 거는 사회적 약자나 세입자의 심정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거나 예. 하도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세 살다가 지금은 집이 몇 채라서 전혀 그런 감이 없어서 몰라서 박수 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박수 칠까요? 왜 박수 쳤냐면 네. 그래도 그거를 조리 있게 초선 의원이 예. 말을 하니까 예. 자기들은 열을 확확 내면서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네. 이분은 열을 소소히 내다가 마지막에 부르르 떠오르는 그런 좀 달랐어요. 발언을 하니까 예. 너무 색달라서 놀래가지고 갑자기 네. 박수를 친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고
부르르 얘기를 해서 그랬다는 건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전세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당연히 본세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갭 투자한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예. 그분들이 무슨 다 로또를 갖다가 몇 개씩 맞기 전에는 예. 맞아도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튼 임대차 3법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시장에 주는 이런 대책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잘한 겁니다. 이거는 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잘했어요. 방향은 잘했는데 내용이 부족합니다. 네. 그 보증금 의무 보증제 같은 것들이 네.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빠졌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앞으로 보완을 하면 보완하면 되니까. 되죠. 네, 보완 입법을 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다 못하는데 임대차 이거 3법은 하나는 잘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발언한 게 화제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몰랐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어떤 심정인지를 모르고 예. 얼떨결에 박수들을 친 거고 예. 그 본인도 제가 알고 보니까 집이 두 채였습니다. 예. 그 발언하기 한 달 전에 네. 집을 세종 거를 팔았답니다. 예. 근데 무슨 자기가 세입자다, 임차인이다 이렇게 네. 발언을 한 거는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실련에서 계속 지금 부동산 실태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또 좀 집중해서 얘기하실 지금 겁니까?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확보해 가지고 네. 건설업자들한테 주는데 건설업자가 벌떼 입찰이라고 네. 한 회사가 50개, 100개의 건설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거 벌떼처럼 가서 따갑니다. 수주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폭리를 취한 거를 전부 낱낱이 밝혀내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지금 보따리 속에 100개 정도의 기자회견거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한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선 대통령께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자르라고 하려고 그죠? 교체해라. 자르라고 교체해라. 하려고. 교체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부탁하는 시민 80% 내지 90%가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건물만 분양, 후분양제, 그다음에 과도한 대출 회수 이런 것들 좀 하십시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